레알 마드리드에서는 화려함과 압박이 항상 동시에 존재하며 이는 마치 매일 선수들이 견뎌야 하는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힘처럼 느껴진다. 모든 선수가 이러한 상황을 통과하면서도 경기의 순수함, 성격의 순수함, 심지어 커리어의 안정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혼란스러운 이번 시즌, 라커룸 내부의 잠재적인 균열이 점점 퍼지기 시작할 때 우연히 한 이름이 폭풍의 중심에 놓였다. 로드리고. 로드리고는 한때 레알 마드리드의 보석으로 여겨졌으며 팀의 마법 같은 순간들을 선사하는 선수로 평가받았다.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넣은 두 골은 그를 잠재적 재능에서 팬들의 눈에 완전한 공격 스타로 끌어올렸다. 그는 섬세한 기술, 속도, 경기 결정 능력을 결합한 존재의 증거였다. 하지만 축구, 특히 레알 마드리드는 단지 개인의 화려한 순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고 2층에서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자 로드리고는 갑자기 희생될 수 있는 인물로 떠올랐다. 카를로 안첼로티에서 사비 알론소로의 전환은 단순한 전술 변화가 아니라 깊은 권력 구조의 변화였다. 새로운 시스템은 규율, 역할의 균형, 그리고 코칭 스태프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것을 요구했다. 로드리고처럼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강한 개성을 드러내는 선수는 즉시 제거 가능,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코칭 스태프의 시선에서 이러한 결정은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팀 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 그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빌리시우스나 벤제마가 결장했을 때 공격을 책임졌던 핵심에서 로드리고는 점차 벤치로 밀려났다. 그의 재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가 막힌 경기, 운영상의 문제,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부 불안정에 대해 책임을 져줄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플레이 스타일, 부드러운 성격, 예측 불가능한 패스와 돌파를 가진 로드리고는 완벽한 희생양이 되었다. 사비 알론소는 계속해서 출전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강조했지만 선발 출전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다. 새로운 코칭 스태프의 눈에 로드리고는 더 이상 전술적 우선순위의 조각이 아니었고 구단 경영진의 눈에는 내부 긴장을 완화하거나 다른 이적 자금을 마련해야 할 때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 스페인 언론은 1월부터 레알이 로드리고에게 모든 제안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계속 흘렸다. 한때 팀의 미래로 여겨졌던 선수에게는 이상한 움직임이었지만 레알 내부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희생양을 선택하는 것은 여론의 압박을 완화하는 익숙한 방식이었다. 불행하게도 그 역할을 맡게 된 사람은 바로 로드리고였다. 새 시스템에서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권력과 전술의 소용돌이 속에 놓인 로드리고는 자신이 더 이상 팀의 중요한 일부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대체 불가능한 선수였던 위치에서 판매를 고려할 수 있는 선수로 전락한 것이다. 그의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가 스스로 만든 혼란을 떠안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라커룸에서도 분위기는 예전처럼 친근하지 않았다. 낯선 시선, 우연히 밖으로 흘러나간 평가, 그리고 결정의 직접적 관련은 적지만 더 뛰어난 동료들의 살짝 올린 미소까지 모든 것이 고립감을 만들어냈다. 로드리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경영진에게는 여전히 약한 목표라는 사실을 이해했다. 그리고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철학에 적응하거나 자신의 진정한 축구 인생을 위해 떠나는 것. 로드리고는 고통스럽지만 거의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떠나야 했다. 그가 마드리드를 떠난 것은 실패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의도하지 않은 변동의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잠재적 갈등 속에서 로드리고는 구단의 해결책 목록 맨 위에 올랐다. 실력이 부족해서도 노력하지 않아서도 아니었다. 단순히 레알 마드리드가 점점 긴장되는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희생양이었을 뿐이다. 팀 전체의 경기력 저하, 빌리시우스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 언론의 압박, 구단 경영진의 거대한 기대, 이 모든 것이 아직 성장을 배우고 있는 젊은 선수에게 집중되었다. 로드리고는 모든 문제의 상징으로 변했다. 날카로운 부족, 안정성 부족, 새 시스템에서 명확한 역할 부족. 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단지 스타들 중에서 가장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레알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강력한 결정을 내려야 했고 무고한 로드리고가 가장 편리한 선택이 된 것이다. 버려진 스타의 외로움은 경기장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심리에도 스며들며 감정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친다. 항상 웃음을 띠고 동료와 팬들에게 기쁨을 주려 했던 선수였지만 존중이 사라지자 그 웃음조차 어색해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모든 기여가 잊혀질까? 내 헌신이 단지 여론을 달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가? 이번 로드리고 판매 결정은 단순한 전문적 선택이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가 스타들을 다르게 대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이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에 의해 승인되었다는 사실이다. 빌리시우스와 비교하면 그 대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빌리시우스가 코칭 스태프와 문제가 생기면 회장은 즉시 나타나 보호하고 조정하며 그가 손상되지 않도록 개입한다. 빌리시우스는 페레스의 선수이며 회장이 상징으로 만들고자 하는 전략적 자산이다. 그러나 로드리고는 비슷한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화해 회의도 없고 공개적 잔류 노력도 없으며 상징적인 보호도 없었다. 모든 것은 냉정하고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고 마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듯했다. 이는 모든 것을 말해준다. 로드리고는 더 이상 레알 마드리드에 손대지 말아야 할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수가 그 특권을 잃었을 때 남는 질문은 명확하다. 로드리고를 누구에게 팔 것인가? 겉보기에는 아스날이 가장 합리적인 목적지처럼 보인다. 스타일, 장기 전략, 선수 육성 방식 등 모든 면에서 그렇다. 그러나 현재의 아스날은 작년 여름에 위치해 있지 않다. 팀 구성은 이미 안정되었고 예산은 더 중요한 포지션에 우선 배정되며 이제는 거의 1억 유로에 달하는 윙어 이적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확률은 분명 매우 낮다. 맨체스터 시티 역시 주목할 만한 선택지다. 시티는 돈이 부족하지 않고 공격 옵션도 충분하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로드리고를 영입할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필요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페프 과르디올라는 한때 로드리고와 같은 유형의 선수를 매우 선호했지만 그것은 1년 전의 이야기다. 현재의 우선순위는 이미 달라졌다. 시티는 영입할 수도 아무 망설임 없이 지나칠 수도 있다. 이 두 팀 외에는 로드리고를 위한 시장이 사실상 제한적이다. 나머지 팀들은 진짜로 필요하지 않거나 성적이 떨어진 선수에게 거액을 지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즉 로드리고의 이적 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넓게 열려 있지 않다. 또 다른 무시할 수 없는 신호가 있다. 브라질 대표팀 감독 카를로 안첼로티는 최근 오직 높은 폼의 선수들만 대표팀에 부른다고 발언했다. 누구나 그 말이 빌리시우스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한때 레알 마드리드에서 로드리고를 아꼈지만 현재 폼으로는 주전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 특히 에스테바오가 급성장하며 셀레카오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로드리고가 지난 여름 레알 마드리드를 떠났다면 모든 일은 아마도 원만했을 것이다. 부드럽고 완전하며 존중으로 가득 찬 이별. 하지만 양측의 미적지근한 태도와 망설임은 그를 오늘날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가치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레알이 내부 질서를 재정비하고 압박을 줄이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더 나쁜 것은 로드리고가 지금 단순히 이적 대상으로만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능력마저 의심받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그가 레알 마드리드에 기여했던 모든 좋은 순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진다. 그는 더 이상 대형 경기에서 마드리드를 빛내던 로드리고가 아니라 팀의 이미지 안정화를 위해 선택된 희생양 로드리고일 뿐이다. 최근 몇 달을 되돌아보면서야 로드리고는 자신이 무엇을 겪었는지 비로소 이해해야 한다.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 은밀한 권력, 최고위층의 냉정한 결정, 그리고 감정과 개인적 재능이 때로는 전체 질서 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환경의 피해자였음을. 그렇게 로드리고는 마드리드를 떠난다.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노력 부족이 아니다. 그는 단지 희생양이 되었을 뿐 레알 마드리드가 이미지를 재건하고 내부 질서를 회복하며 모든 것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였다. 비록 그 대가가 때로는 무죄의 젊은 스타일지라도 말이다.